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퀘스천 72번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복잡하죠. 네, 차분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윌로 이제 셸리라는 분이 나오죠.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올 때는 이름을 꼭 동그라미 쳐주세요. 복잡한 셸리라는 분이 윌을 통해서 자기 땅 하나를 certain 땅 하나를 땅이 여러 개 있어요. 이분이 땅 하나를 son에게 줘요. son에게 son. 물론 이 셀리라는 분은 아들이 5이 있습니다. 여기 셀리에 5이 원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땅도 또 동일한 형태의 어떤 땅이 이제 5개가 있어. 그래서 각자 아들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윌을 통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도 5개죠. 네, 윌 하나를 가지고는 아니죠. 이제 같은 윌이죠. 네, 또 동일한 윌에 이제 항목을 나눠가지고 벤에게 어떤 땅을 주면서 어떻게 하라. 또 그 다음에 둘째에게 어떤 다른 땅을 주면서 어떻게 하라. 셋째에게 어떤 땅을 주면서 어떻게 하라. 이러한 내용들이 한 윌에 이렇게 쭉 써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벤에 대해서만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벤에게는 먼저 이거 폴 라이프 에스테이트를 줬네요. to Ben for his life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이 죽은 다음에 그 나머지는 누구한테 주냐면은 여기 벤의 아이들에게 줬는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네, as should be living at his death. 살아있다면, 네, 살아있다면, 그냥 주는 건 아니에요. 네, 벤이 죽었을 당시에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벤의 칠드런이 어떤 리메인더를 갖기 위한 요건은 어떤 조건이 붙어 있어서 이건 컨티전트 리메인더가 될 가능성이 있죠. 조건이 앞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 컨티전트 리메인더 unborn, unexplainable person 또는 컨디션 프리스턴트가 앞에 붙어 있을 때는 컨티전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벤의 칠드런은 바로 이 조건 때문에 컨티전트 리메인더가 컨티전트 리메인더가 될 가능성이 이제 다분하죠. 리메인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붙어 있어요. provided, 그러나 만약, 벤의 아이들 중에 하나가, 어떤 아이, 여기는 벤의 아이들, 어떤 아이들도 지금 자기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분을 모기지 잡히거나 팔지 못한다, 또는 시도 자체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25세가 되기 전에, 너무 어렸을 때 이걸 팔아가지고, 이제 탕진할까봐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도를 했다면, 밑에 내가 시도를 했다면, 그 사람 걸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주냐면, pass, 다른 나머지 살아있는 아이에게 줘요. 네, 나머지. 지금 벤의 아이가 몇 명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벤의 아이들은 셀리의 입장에서는 그랜드 칠드런들이죠. 어쨌든 벤의 아이들 중에서도 남아있는 지금 벤의 아이들이 한 3명이다. 근데 한 사람이 25살 되기 전에 그걸 팔라고 시도를 했다. 그 사람 걸 뺏어가지고 나머지 2 벤의 아이들에게 줬는데 그 아이들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아이들 벤에 살아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퓨처 인터레스트를 찾아내야 되죠. 이제 RAP 테스트 문제인데, RAP 테스트의 RAP 테스트의 취지는 뭔가요? 불완전한 퓨처 인터레스트가 너무 오랫동안 불완전한 상태가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너무 불완전한 상태가 오래되면 그냥 그것을 없애버리잖아요. 무효.
21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future interest가 이제 두 가지가 생기는 거죠. 이 벤의 children들이 갖는 future interest, remainder, future interest 이건 contingent remainder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벤의 children이지만 그 중에 어떤 하나가 21살 전에 뭐 팔려고 시대에서 뺏어가지고 또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future interest가 생겨요. 벤의 remaining children들은 그죠? 벤의 children은 이제 두 가지 future interest가 이제 있는 거죠. 벤이 죽으면 당연히 갖게 되는 remainder, contingent remainder 조건이 컨디션 프리시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살아 있는다면 벤이 죽었을 당시에 살아 있는다면 또 하나의 future interest 또 한 방향은 뭐냐면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25살 되기 전에 팔려고 시도를 했을 때 그 사람 걸 뺏어가지고 나머지 벤의 아이들이 가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future interest, 또 한 종류의 future interest죠. 이거는 shifting executive interest가 되겠죠. 네. 이 future interest는 많지 않습니다. 네. 뭐 어떻게 따지라고 했습니다. 이거 일단 적어놓고요. 네. shifting executive interest. 네. future interest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future interest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오너가 이제 자기 땅을 to A 이렇게 주죠. to A 그렇죠? to A 이렇게 주고 또 뭐 이런 형태도 줄 수 있죠. 네, to A도 주시고 to A for 이게 for 그거 이게 for가 to A for life 이런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 이쪽이 이제 프레젠 인터레스트죠. 이쪽이 프레젠 인터레스트. 이건 RAP에 걸리지 않습니다. 프레젠 인터레스트는 프레젠 바로 5가 바로 주는 거예요. 바로 주는 거예요. 불안전은 아니에요. 프레젠 인터레스트, 프레젠 에스테이트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오는 것들이 이제 그다음 쪽이 있는 거죠. to A 하고 then to B 뭐 이렇게 하잖아요. then to B 이렇게 to A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여기 then to B 이제 이 B가 갖는 게 이제 future interest RAP 대상이 되는 future interest가 이제 되는 거죠. future interest가 이제 되는 거죠. 이쪽도. 그래서 이 future interest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remainder하고 executory interest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찾기가 굉장히 이제 쉽죠. 이 B가 갖는 거. 그것은 이 2A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앞에 걸 봐서 2A다 그러면 이거는 executory interest예요. executory interest. 그러면 2A가 기다 그러면 이것은 executory interest예요. executory interest. 이게 이제 보통 shifting executory interest죠. 먼저 어떤 shifting 먼저 A한테 줬는데 어떠한 조건이 발생하면 얘 것을 뺏어서 B한테 주는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A한테 줬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면 방향을 틀어서 다시 B를 이렇게 주는 형태. 이런 거죠. 여기서 리메인더는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리메인더예요. 아셨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리메인더. 리메인더. 리메인더는 이렇게 씩 붙은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이렇게 A한테 갔으면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A가 이제 다 죽을 때까지 쓰는 걸 갖다가 기다리는 거죠. 리메이닝. 근데 시프트는 A한테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B가 갖는 이런 게 이그젝트 인터리스트. 일반적으로 시프트 이그젝트 인터리스트를 말해요. 이그젝트 인터리스트의 일반적인 형태는 시프트 이그젝트 인터리스트예요. 이거 여기 시프트 이그젝트 프로비전. 요거는 이제 리메인더죠.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셔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리메인더도 이제 이게 베스티드 리메인더하고 컨틴전트 리메인더로 나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베스티드 리메인더. 그 다음에 컨틴전트 리메인더.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베스티드 이 컨틴전트 리메인더는 이 B가요, 이게, 베스티드 리메인더하고 이제 컨틴전트 리메인더, 일단은 이제 앞에 붙은 게 이거고, 이게 제 전제고, 그쵸? 리메인더가. 앞에 저기 붙은 게 리메인더가 전제고. 근데 이제 B를 보니까는 B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확정되지도 않았어요. 그럼 B가 확실히 가질 수가 없어요. 베스티드가 아니에요. B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unborn, unestimable person.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 그럼 할 수 없는 컨틴전트. 임시적인 리메인더. temporary remainder. 이렇게 갈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또는 이 B에게 주기로 했는데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베스티드가 아니죠. 조건이 성취돼야 갑니까? 컨디션 프리스턴트, 이런 거. 컨디션트 remainder. 그래서 언본, 두 가지 종류의 언본, children, unascertainable, 또는 컨디션 프리시던트, 선행 조건이라는 거죠. 뭐 베스트드 리메인더는 B가 확실해요. 확실. 딱 살아있어요. 무조건 A가 죽으면 B는 갔는데, B가 갔는데 뒤에 조건이 하나 뒤에 붙어요. 뒤에. B가 일단 갔는데, 만약에 B가 너한테 가는데, B가 만약에 너가 담배를 피면 그 다음에 누구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써버리는 이게 컨디션 subsequent가 붙어요. 이런 이런 형태니까. 그런 거는 best remainder subject condition subsequent. 또는 B한테 확 주는데, B가 지금 오픈되어 있어요. 나의 아이들에게 주겠다. 현재 아이는 A, B가 있어요. 근데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오픈돼. 그래서 파이가 작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A, B에 대해서는 best remainder가 됐으니까, best remainder subject open. 아니면 지금 이 형태, 그냥 2A, 이런 거는 이제 indivisible best remainder 확실한 거죠. 이런 정도 사전 지식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제 future interest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거, 여기 뭐예요? vested remainder 중에서 vested remainder subject open, 이런 게 이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subject open, 이런 거. 그 다음에 contingent remainder 전부 다. 그 다음에 executory interest, 이거 불안정한 거. 한번 색깔을 좀 달리해서 한번 적어보죠. 이런 거겠죠. 적어보면,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확실한 거, bested, remainder, 여기가 올라가네요. subject to open, 이런 거. 두 번째는, bested remainder는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다음 contingent remainder, contingent, remainder. 그 다음에, executory interest, executory interest.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right of first refusal,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땅을 어떤 사람한테 팔면서, 아까운 땅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다른 사람 제3자 팔 때는, 나에게 우선 매수 청구권이 있다. 그냥 나에게 먼저 청구를 해라. 하라고. 내가 거절했을 때, 다산을 팔아라. 이게 이제, right of first refusal이라고 하는 거죠. refusal. 먼저 거절할 권리. 그 다음에 이런 파워 어포인먼트. 남편이 갑자기 죽었을 때, 유언을 남길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내가 와이프한테,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가지고 당신 뜻대로 나눠줘라. 이런 권리를 부여하고 이제 돌아가신다는 거죠.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power of in one.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저희들 문제 지금 두 가지 future interest가 나타나는데 contingent remain도 여기 나오시죠? 보시죠. 그러니까 이 RAB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shifting executory interest RAB 대상자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제가 여기 이 문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거 보시면 돼요. 이제 셸리 다이드 이 문제 여기는 이제 좀 의미가 있죠. 셸리가 다이드했다 이 부분은 조금 해서 이제 누가 살아있는지 이 부분은 의미 있는 구절이죠.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셸리라는 할머니 어머니죠. 어머니 벤을 기준으로 하면 어머니 위를 남기는데 현재 5 아이들이 있었어요. 5 아이. 그리고 땅도 우리 하나 둘 셋 넷 5이 있고 물론 이제 나머지 레지듀얼이 에스테이트가 있어요. 또 그 밖에 레지듀얼이 에스테이트도 그 밖에 또 있었어요. 레지듀얼이 에스테이트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 말고 또 레지듀얼이 에스테이트가 또 이렇게 있어요. 나머지 이것도 골고루 5 아이들에게 이퀄리 나눠줬어요. 이퀄리 여기 나오네요. 레지듀얼이 에스테이트 또 이퀄리 나눠줬어요. 5. 근데 지금 그건 중요한 거 아니라 요거죠. 그래서 땅은 아주 아이덴티컬 땅이 5개가 있는데 이 똑같은 유언에 똑같은 이러한 게 있어요. 그냥 벤을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네. 아더 트랙을 하나 둘 셋 넷 5이 있는데 지금 A라는 정말 괜찮은 땅을 벤에게 이제 이렇게 주면서 유언장에 이제 주는데 어떤 형식으로 유언에 이렇게 써 있냐면은 to Ben for life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벤이 죽으면 누구한테 주냐면 to Ben's children에게 주는데 조건이 붙어 있다고 그랬죠. 이쪽에 should be living at his death. 벤이 죽을 당시에 살아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벤의 칠드런이 벤의 칠드런이 갖기 위해서는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조건이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건이 의미론상 이 앞에 쪽에서 컨디션 프리스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컨티넨트 리메인더가 되는 거예요. 벤의 칠전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야 돼요. 벤이 죽는다 살아 있는다면 벤의 칠전이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컨티넨트 리메인더 RLP 대상이니까 테스트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하나 더. 근데 만약 벤의 아이들 중에 하나가 지금 25살 되기 전에 자기의 어떤 지분을 팔거나 팔려고 시도, 어떤 모기지를 잡히거나 잡으려고 시도를 한다면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주냐면 나머지 벤의 살아있는 아이에게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머지 살아있는 벤의 아이들이 추가적으로 갖는 퓨처 인터레스트는 이제 시프팅 유저트 인터레스트 설명을 드렸죠. 네. 그래서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뒤에서부터 따지세요, 항상. 우리 RF 테스트가 되는 것은 요 부분하고, 시프팅 유저트 요 부분하고, 이제 요거 두 가지가 이거 밑에 그 뒤에서부터 따지시면 좋아요. 그래서 RFP 테스트, RFP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A future life must be vested within life ending plus 21 years. 그러니까 메저링 라이프가 살아있는 동안 더하기 메저링 라이프가 죽은 이후에 21년 안에 must be vested 돼야 된다. 조금이라도 21년을 초과할 메저링 라이프를 죽는 지점으로 해서 21년을 초과할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이것은 지워버린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따져보자. Shifting Executive Interest RAB 테스트를 해봐요. RAB 테스트는 이 네 가지를 꼭 따라가 주시면 돼요. 이 네 가지. 알았죠? 이 네 가지 단계예요. 여러분 뭐 감으로 구상하시면 알아두면 뭐 풀려요. 이게 이런 순서대로 이 네 가지 순서대로 차분히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shifting 이거 future interest 어떤 future interest shifting reject interest 그럼 이 RFP 대상이 되는 거 우리가 아까 배웠어요. 그러면 이 shifting reject interest는 정말 불완전한 future interest인데 이것이 RFP 테스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 안정적인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는지 이 decisive condition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decisive condition. 그게 중요해요. 이 decisive condition. shifting executory interest RFP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RFP의 대상이 되지 않는 보다 안정적인 권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이거죠. 요 앞에 요것이 그대로 오면 돼요. 이 부분이 그대로 오면 돼요. 그렇죠? 벤의 아이들 중에 하나가 25살이 되기 전에 팔려고 어떤 모기를 잡히려고 시도를 한다면은 바로 그 사람께 뺏어가지고 벤에 남아있는 다른 벤에 살아있는 아이에게 줘버려요. 딱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있어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메저링 라이프를 찾는 것이 이제 RAP 테스트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메저링 라이프는 이제 후보자가 누구냐면은 밑에 써있죠. 이렇게 at the conveyance 당시에 어떤 뭐 이분이 뭐를 이 귀한 물건을 이제 주는 거 이걸 컨베이언스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anyone. 아셨죠? 살아있는 사람이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근데 유언이잖아요. 유언의 경우에는 컨베이언스는 언제 일어나나요? 유언장 작성할 때 아니죠. 유언장을 작성하신 분, 테스테이터 셸리가 죽었을 때 이게 죽었을 때 컨베이언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점을 조심해야 돼요. 네. 네. 이게 지금은 그냥
일이 아니고 일반적인 트랜스퍼, 인터디버스 트랜스퍼죠. 이제 살아생전에 정의하는, 살아생전에 이제 트랜스퍼하는 것은, 그럴 때는 이제 컨베이언스 당시 하는 거죠. 위의 경우에는 컨베이언스 언제 일어나면 윌 작성자가 사망했을 때 일어나니까 그 시점이죠. 그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 여기 윌이니까는 이제 셸리가 죽었을 때 살아있는 사람. 이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의미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셸리 다이드 이게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RFP 테스트. 셸리가 죽었을 때 누가 살아있냐면 5 아이들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11 그랜드 칠드런이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또 태어났지만 그건 의미가 없어요. RFP 할 때는 RFP는 매저링 후보자가 되는 것은 컨베이언스 당시에 윌의 경우에는 윌 작성자가 돌아가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5 children하고 적어놨죠. 5 children하고 11 grand children인데 이게 이제 후보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이게 하나하나씩 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2는 2, 3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이 원 하나만 보고 지금 포커스를 맞춘 거고 나머지는 똑같이 결론을 내면 돼요. 원은 이제 벤에 들었으니까 이제 범위가 좁혀지는 거죠. 땅 하나를 보면 그렇죠? 범위가 이제 좁혀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벤이죠, 벤이 살아있고 또 벤의 칠드런이 이제 살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벤의 칠드런이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몰라요. 총 11 그랜드 칠드런인데 이게 뭐 5 아들 중에 낳는데 벤의 칠드런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벤이 살아있는 이상 이 벤의 칠드런은 계속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오픈 클래스는요, 매저링 라이프로 쓸 수가 없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걸 좀 알면은 매저링 라이프 구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오픈 클래스는 매저링 라이프로 쓸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누구를 죽여요? 누구를 기점으로 해요? 이 사람을 기점으로 하면 또 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깔끔해요. 그래서 이제 벤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벤이 후보자가.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벤 찍어도 상관없지만 또 여러 명이 있다 보면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이 우리가 찾아낸 조건이 있잖아요. 이 조건, 컨디션. 이 컨디션과 가장 밀접히 연관된 관련이 있는 사람이 매저링 라이프예요. 이 컨디션 있죠. 벤의 칠드런즈 한 사람이 25살이 되기 전에 팔리거나 모기잡이 시도가 했다면 뭐 하나. 실질적으로 여거와 이 컨디션과 관련돼서는 벤의 칠드런이 굉장히 밀접히 관련이 있을 때만 이건 자격이 안 돼요. 할 수 없이 이제 이거 불가피하게 이제 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벤을 이제 찾았어요. 이제 그럼 다 된 거죠. 이제. 그래서 21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벤이 죽은 시점에 with certainty 확실하게 100%예요. with certainty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with certainty 확실하게 이게 중요해요. 확실하게 21년 안에 within 21 years 조금이라도 21년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상을. 최악의 경우를 생각한 거예요. 벤이 지금 18살 아이 하나하고 2살짜리 아이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그때 바로 돌아가셨다. 죽은 시점에서 21년 안에 이 시프트 이그젝트 인터레스가 확실한 권리가 되겠느냐. 다른 현실적으로 보다 안정된 권리로 바뀔 가능성이 100%가 되느냐. 보죠, 여기. 그러면 이것이 천상 제일 마지막 주자인 이 2살짜리가 25살이 되는 되기까지를 기다려 봐야 돼요. 근데 25살 넘으면 팔아먹든 뭐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25살까지 지켜봐야 돼요. 24살 때 막 팔다고 시도했다면 뺏어가지고 이제 위에 형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럼 몇 년을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냐? 23년을 더 지켜봐야 돼요. 21년 초과하잖아요. 21년 안에 with certainty, 확실한 certainty, RAP 테스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안정된 거대로 확실하게 바뀌면은 이것은 살아남는데 이 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RAP 테스트를 못해. 테스트 통과 안 돼요. 테스트 통과 못해. 이 테스트 통과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그냥 쭉 지워주면 돼요. 편안하게 지워주면 돼요. 없는 것처럼 쭉 지워주면 돼요.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요 컨틴전트 리메인더 이 부분 우리 한번 이거는 뭐 어떨까요? 컨틴전트 리메인더를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러면 여기 which future interest냐? 컨틴전트 리메인더 이것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조금 습관이 되시면 쉬워요. 이거 안 하고 그냥 감으로 하신다고 하면 영원히 어려워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RIP 어렵다고 하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제가 논문도 풀어보는데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decisive condition, 이 continuous remainder가 보다 안정적인 권리, RIP 대상이 되고 보다 안정적인 현실적인 권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벤의 아이들에게 준다. 그러면은 저것은 뭐예요? 이런 거죠. 일단은 벤이 죽어야죠. 그래야지 벤의 아이들이 벤에게 간다. 벤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죽어서는 안 되고 아이들을 놔두고 떠나야죠. 아이들이 떠나야죠. living children을 낳고 죽어야죠. his children은 낳고 죽어야죠. 다만 이 children은 살아있어야죠. 살아있는 그 children을 남겨놓고 가야죠. 그러면은 벤이 죽는 순간 벤의 거는 이 살아있는 벤의 아이들이 다 갖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 벤의 아이들은 25살까지는 이제 지켜봐야죠. 그 중에 한 사람이 25살 전에 팔거나 모기지, 시도나 비슷한 거 한다고 뺏어가지고 나머지한테 주니까 그 문제는 우리 받고 그쪽에서 또 추가로 오는 퓨처 인터레스는 우리 받고 지금은 이 벤한테 직접 오는 이제 컨텐츠는 이메이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매절 나이프 후보자는 이제 셸리 윌 작성자가 돌아가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 그럼 벤하고 결국은 벤의 칠전의 오픈 클래스인가 아니면 벤이지. 이거는 또 다른 후보자가 있다고 해도 이 조건과 밀접히 갈려있는 건 벤이죠. 그래서 벤을 기준으로 이것을 21년 테스트를 해보면 최악의 상황을 아무리 생각해도 벤이 죽는 순간 죽는 순간 벤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죽는 순간 살아있는 아이들이 탁 결정이 나잖아요. 벤이 죽는 순간 21년 안에 컨티넨트 리메인더가 사라져버려야 되는 컨티넨트 리메인더 상황이 사라져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벤이 죽는 순간 바로 살아있는 이미 죽은 살아있는 아이가 결정이 나죠.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 벤이 죽는 순간 살아있는 아이 그에게 준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벤이 죽는 순간 살아있는 그 아이에게 준다 이제 딱 결정이 나죠. 이거는 살아남아요. 아셨죠? RAP 테스트는 이거고, 저거는 빨간은 분홍색으로 그냥 테스트를 통과.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아웃된 거고, 그렇죠? 요거는 통과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이걸 보자고 했죠. 여기 보면 이제 답은 이제 A냐 아니면 이제 D냐 그런데 A 찍기 쉽죠? 네, 여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벤의 아이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제 22살 전에 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것을 다른 살아있는 아이들이 갖는 어떤 기프트를 attempted gift라는 용어를 썼어요. 왜냐면 팔거나 모기하는 시도만 해도 막 뺏어가니까. attempted gift, grand children. 이 grand children, 이제 셸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벤을 기준으로 하면 his children이죠. 그런 grand children의 attempted는 보이드다. 맞아요. 아래에 통과를 못해요. 그렇지만 future interest가 요거 하나만 있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contingent remain도. 그래서 답은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grand children에 의한 어떤 그랜드 칠드런에 의한 어떤 모기지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프라비전은 보이드하다. 왜 보이드를 할까요? RAP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쭉 지운 거예요.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렸죠. 네, 여기 쭉 지운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더 remainder, 그럼 벤의 children이죠. 바로 이것은 벤에게서 직접 오는 거. 그 remainder to grand children otherwise 강조인법이죠. otherwise valid하고 그 부분에 대한 valid하고 effective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답인 거죠. B번은 grand children에 대한 attempt gift는 보이드하다. unlawful restraint on alienation. 자유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어떤 기프트를 디드에 뭐 적어줘.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뭐 2A, 그 다음에 뭐 벤 투비. 우리나라는 그냥 2A만 있는 거죠, 보통. 근데 미국은 벤 투비 이런 것까지 인정을 하니까는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주면서 어떤 조건을 달아가지고 영원히 뭐 못 팔도록 한다. 이러면 자유시장 경제 제도적 취지에 반해서 무효화시키는데, 이러한 거는 우리 fee simple determinable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fee simple determinable. 그래서 주로 문제가 돼요. 그렇죠. as long as, so long as 이런 거 fee simple. 우리하고는 전혀 지금 상관이 없어. fee simple. 네. 이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이거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이런 거죠. to, a, so long as, a, never, attempt to sell. 이런 게 팔려고 시도하지 않는 한 네 거다. 이런 것들은 이건 영원히 뭐 못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A는 뭐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완전히 단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unlawful restraint on alienation. alienation은 이제 외부산 때 transfer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지운다라는 얘기 있는 거죠. C번은 같은 경우에는 그랜드 칠드런에 관한 어떤 프라비전은 아까 지워버린 거 있죠. 그것은 밸리드하다. 말자. 이건 틀렸죠. 밸리드하지 않죠. 됐습니다. 이해되셨죠?